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종목을 발굴해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과장님과 살펴본 종목들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AI부터 방산 여러 가지 화장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종목들로 미리미리 종목을 발굴해서 상승률을 쌓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잠금해제 종목 공개에 앞서서 과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나온 이슈들로 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4월 18일 공개해 주셨던 BHI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하고 갈까 합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상승 흐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BHI는 2.4%,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복합화력 발전 그리고 LNG의 사용이 전방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더블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정도였죠. 1,600억 정도의 추가 LNG 관련된 수주가 나와서 역시나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탄탄하게 쌓여 있는 수주들은 향후에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될 텐데 이 수주를 깎아먹는 실적이 아니라 수주가 계속 쌓여가면서 또 실적 또한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파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아마 오늘 살짝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면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더블 모멘텀으로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1차로 제시해 주셨던, 그러니까 4월 18일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45,000원이었는데요. 그보다 2,000원 더 상향한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자,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유니드가 1분기 영업이익 287억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석유화학 업계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건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화학 섹터가 그렇게 좋은 지금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최근까지도 화학 섹터에서 그나마 업황이 좀 괜찮은 쪽은 유니드라서 화학 쪽에서 탑픽을 좀 많이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일단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 가성칼륨 그리고 탄산칼륨 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유니드가 최근에 이제 화학업계 침체 속에서도 선방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동사는 좀 고부가 제품 쪽으로 위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경기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동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1분기 연결로 매출 3,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7억 원 기록을 했는데 서프라이즈를 일단은 발생을 시켰고, 중국 호북성 이창 공장의 본격 가동, 거기다가 국내 법인의 가동률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다 물류비 부담도 좀 완화되면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계는 침체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드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의 주인공은 유니드가 되겠고요. 유니드를 둘러싼 두 가지 키워드들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DAC, 이렇게 좀 여쭤볼 예정인데, 유니드가 이번 호실적을 딛고 이제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해질까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화학은 업황이 되게 중요하고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도 좀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칼륨 계열 제품이 가격이 좀 좋았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UHC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전년비 이 부분이 대폭 성장했던 거, 그리고 염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칼륨 계열 제품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이 좀 마진이 좀 좋아졌던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가 궁금하실 텐데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에 일단은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신규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칼륨 제품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세계 최대 비료 생산 기업인 모자익, 여기서 향후 수년간 염화칼슘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 이슈가 지금 최근에 이제 동사의 리포트에 대부분 코멘트가 되어 있고, 일단 염화칼슘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것만 딱 보시면 이게 그래서 유니드한테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북미 비료 제품 가격이 대부분 되게 강세인 거예요. 거기다가 염화칼슘 역시 가격이 상승 중이고, 이 탄산칼륨은 염화칼륨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륨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탄산칼륨, 그러니까 판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판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니드의 수익성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커니즘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 유니드가 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부가 제품,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전력 화학용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제품들이 원재료 상승분을 전가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거기다가 공정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나 인허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쇼티지가 오더라도 신규 진입이나 증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호황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이 업황 안에서 유니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구조적 성장이 그래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DAC였는데, 이번 주에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관련해서 좀 주가가 관련 종목들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DAC와 관련해서 유니드가 누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DAC라고 해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 라는 기술인데, 요게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화학 시간이 갑자기 도래됐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산소 중에서 딱 이산화탄소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너무 좋죠. 예. 마치 이제 공기청정기가 먼지만 딱 빨아들이고 다시 산소는 내뱉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AC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SDAC가 있고 LDAC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이점은 고체 흡착제를 사용하느냐, 액체 흡착제를 사용하느냐인데, 두 가지 중에서 LDAC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더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LDAC에 들어가는 이 가성칼륨, 이거를 지금 이 유니드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벌써 작년 12월부터 DAC 기술 상용화 위해서 18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뭐 과거로부터도 계속해서 뭐 보조금 예산 배정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캐나다, 뭐 EU, 영국 모두 지금 세제 혜택 주고 기술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 전망이 좋다.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24년부터 34년, 그런 10년 동안 CAGR로 한 5%씩은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드 오늘 한 0.56%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과장님께 가격 전략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일단 95,000원 이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 현재 가격 88,5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11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72,0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정책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또 이런 공약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막이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유니드 설명할 때 뒤에 이제 DAC를 설명을 했는데,
말씀을 빠뜨린 부분이 여기 정책 수혜주이기도 지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 말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정책 테마주, 정책 수혜주로 될 수 있는 종목들, 거기서 펀더멘탈이 좀 괜찮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 예. 그게 앞서 이제 유니드였고, 두 번째는 한중 NCS인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께서 24일 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비축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후에너지 정책과 호남권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40년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이를 위해서 남서안 쪽에 2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을 하고 전국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그 로드맵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정책 수혜주가 좀 힌트가 있죠. ESS, 예. 그리고 뭐 그린 수소, 히트 펌프, AI,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ESS에 저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ESS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중 NCS일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면 한중 NCS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ESS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증설에 대한 이슈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ESS 하면 한중 NCS인데 또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공랭식이 아니라 순행식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ESS 관련된 우리나라의 조금 명확한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는데, 저는 동사가 그래도 조금 ESS 하면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랭식 대비해서 동사가 하는 순행식이 상당히 압도적인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다가 ESS 쪽으로 뛰어들었고, 현재 동사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대규모 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매출 비중이 오히려 ESS가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주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백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어떤 산업의 성장, 그리고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은 계속해서 좀 불균형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ESS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ESS라는 것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기 특성상 하루에 다수의 충전 방전이 필수예요. 기본적으로 모듈의 온도는 27에서 28도 이하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공랭식 같은 경우는 온도 편차가 10도씨 정도로 충방전 사이클이 하루 정도 된다면, 순행식은 온도 편차가 3도씨 정도로 1일 4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랭식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50% 절감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현재 순행식 이 냉각 시스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파트너가 이제 삼성 SDI 쪽으로 ESS 공급 중인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5메가와트시 쪽으로 차세대 ESS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ASP도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좀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S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종목 중에서도 한중 NCS가 순행식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입지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랭식 대비 온도 편차도 작고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 가운데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도 분명히 저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증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어쨌거나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한중 NCS 지금 증설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증설 진행 중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8메가와트시보다 현재 차세대로 탑재하고 있는 5.3메가와트시는 기존 제품 대비해서 많은 양의 배터리 적재가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 또한 37% 정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현재 라인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 기준에서 3천억 원까지 캐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냉각 시스템 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메이저 고객사 아까 말씀드렸던 SDI 그거 외에도
글로벌 셀메이커 고객사 확보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계나 조달, 시공을 담당하는 EPC 기업들도 동사에게는 잠재적인 고객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독일의 EPC 기업 SMA사와 샘플, 그리고 이제 제품 품질, 퀄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SDI 이외에도 좀 큰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증설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한중 NCS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매수 구간은 28,000원 이하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0원, 리스크 관리는 2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33,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21,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